세상이 펼쳐지네. 네가 있으면 그게 바로 지요. 그러니 제발 돌아오지 마. 오지 마라 오지 마. 다신 돌아오지 마 제발. 돌아오지 마. 오지 마라 오지 마. 다신 돌아오지 마 제발. 귀국하지 마. 돌아오지 마. 돌이 줄 돌아오지 마. 돌이 줄 돌아오지 마.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끝이 보인다. 네, 김태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네, 뭐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또 오겠죠. 또 옵니까? 네. 귀국이 너무 잦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군요. 윤석열이 그 나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좀 걱정은 됩니다. 아 거기에서? 아니 거기에서는 뭐 이제 사고 치는 게 당연한 아 거고. 여기서 한국에서? 네, 뭐 무슨 짓을 또 지시하고 왔을까? 뭘 지시하고 왔을까? 네. 이제 그걸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부은 기름 사태, 석유 사태인데요. 네. 뭐 이거 회사 이름을 다 우리 온 국민들이 알게 생겼어요. 액트지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미국에 세금도 뭐 체납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구멍가게다.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 구멍가게. 1인 기업.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시추를 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구멍가게를 데려온 건가요? 얘들은 원래 구멍 안 뚫는 애들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됐을 때 석유공사가 용역을 준 건데 네네. 뭐 기사에서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다면서. 아, 나 참 대단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도 황당한 게 네. 아니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얘들을 변호해 줘요. 네, 그렇죠. 해명을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에 그 일본 그 뭐였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우리 정부에서 막 그렇죠. 해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선생님 왜 이러는 거예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액트지오가 네네. 석유가 있다는 거를 증명해줄 유일한 회사일 수도 있어요. 다른 누구를 데려와도 아 이럴 수 없다. 석유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서 계속 영업을 할 생각이라면 예.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면 누가 맡기겠습니까? 네, 공신력이 다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먹튀. 먹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먹고 튈 그런 기업을 찾다 보니까 네. 지금 벌써 이미 좀 먹은 것 같던데요, 이미. 네, 많이 먹었겠죠. 더 먹을 수 있다. 네, 야 최대한 먹고 튀는 기업을 하나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 여기밖에 없는 거죠, 뭐. 야,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한 그 대단한 말들이 있어요. 네. 이 액트지오 그 저 대표 이번에 왔다는 게 그 비토르 아브레우. 네, 네, 진짜 아부를 많이 해서 아브레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난 첫눈에 알아봤어. 네, 그랬죠. 심층 분석도 하기 전에 네. 알아챘다 나는. 네. 선생님 이 정도면 천공급 아닙니까? 그렇죠. 천공교 혹시 교주일까요? 신도. 천공이상가? 천공 부하. 부하.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가 심층 분석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얼핏 들으면 그 동해 바다 울릉도 쪽의 앞바다를 심층적으로 뭐 들여봤다 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자료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걔 뚫어지게 쳐다본 거죠. 매지가인가요? 막 봤더니 종이 안에서 이제 석유가 종이 뒤에 석유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얘기한 게 자기들은 시추나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아니고 어차피 조사도 안 하고 그런 장비도 없어요, 얘들은. 남이 낸 자료 있죠. 네네. 거기 호주 회사 우드사이드. 여기서 아마 탐사하면서 나온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는 해석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를 뚫어지게 심층적으로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 정작 그 회사는 우드사이드는 네.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나오겠네. 경제성 없다. 경제성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50%의 저광권을 포기하고 갔다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종이 걔네들이 남기고 한 종이를 주워가지고 심층적으로 막 들여다 보니까 서기가 보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인데 네네. 이 분석 전에 심층 분석 전에 알아챘다는 말은 결국 결론을 정하고 네네. 종이를 들여다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서기가 있다고 믿고 아하. 이 종이를 들여다보니 모든 글자가 서기처럼 보이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의도된 결론을 뽑아냈다고 스스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놈이 사기꾼인 거예요? 아니면 이놈한테 사기를 쳐달라고 한 거예요? 이놈한테 사기를 쳐달라고 한 거죠. 아,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네네. 이 사람이 또 해명을 한다고 들어와서 또 해명을 했잖아요. 네네. 와서 막 여유작작해요. 아 우리는 직원이 14명인데 전 세계 흩어져서 일한다. 맞아. 재택한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회사. 아. 뭐 옛날 대영 제국 흉내를 낸 겁니다. 해가 네. 지지 않는 나라. 아하. 그런 유머를 할 정도면 아. 내가 전혀 쫄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얘가 한국 정부나 아. 윤석열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들통나면 큰일 나잖아요. 아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그럼 쫄죠. 역시 근데 와서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역시. 와서 아. 실실 쪼개면서 농담 따먹기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뒷배가 있다. 날 못 건드린다. 아. 내가 날아가면 윤석열이 날아가는데 아. 과연 한국에서 그걸 할 수 있냐 너희가? 뭐 이런 자신감이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기본 이 사람 자체도 네. 양심은 밥 말아 먹은 건 맞지만 나쁜 놈이지만은 네네. 기본 이 사기의 출발은 정부에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사기를 쳤으면 아하. 그렇게 아주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늘어놓으면서 네네. 큰 소리 치고 갈 수가 없죠. 아, 우리 정부가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시작한 네. 사주했다. 사주한 사기꾼과 사주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높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와서 하는 집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저는 그 얘기 중에 정말 믿을 수 없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확률이 20%인데 네. 예? 5번 뚫으면 5번 뚫으면 20% 곱하기 5 하면 100이니까 무조건 나온다. 나온다. 아니 이거를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나는 이게 진짜 처음에는 5번 줄 알았어요. 5번.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5번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기자가 그냥 쓴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선생님. 세계적인.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서 사업을 하나 봐요. 아. 도박장 가가지고 네. 20% 확률로 5번 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도박도 그러면 진짜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도박도 그러면. 20% 확률 있으면 가서 5번 하면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한 번 딴다. 야 근데 문제는 이 20% 확률에 지금 시추를 하면은 이게 시추가 한 번 할 때 뭐 1,000억이라는데요. 네. 그때마다 또 그 시추에 하나가 네. 관련된 돈 네. 건설회사나 네. 용역을 맡은 회사는 떼돈 벌겠죠. 그지 그걸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건 이제 아브레우가 먹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윤석열이 먹는 거죠. 윤석열 쪽에서 먹겠죠. 예전에 그 딱 이명박이 떠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 중에 칭찬한 게 2명 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MB가 좀 쿨했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뭐였죠? 정치는 잘했다. 정치는 잘했다. 뭘 못했지만 뭐 아무튼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광주 문제 얘기했나? 하여튼 네,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전두환 따라가고 이명박 따라가고. 네, 그렇죠. 뭐 이명박 부러웠겠죠. 해먹으려면 이명박처럼 해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있지 않았겠어요? 자원의 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아주 뻔뻔하게 해먹어야 된다. 그렇죠. 통 크게. 통 크게. 고속도로 좀 휘는 거 정도는 안 되겠어. 그건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이거. 크게 한번 먹어야지. 석유. 그다음에 뭐 주가도 이미 뭐 상당 정도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 이거 좀 튀는 거 이거 네.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네, 뛰었다가 이제 다시 떨어졌죠. 예, 다시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좀 이런 게 네.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네. 전 선생님 떨어진 거에서 재미난 게 뭐냐면요. 네. 그 가스공사 임원들. 네. 이 사람들은 무조건 공지를 해야 되는 모양이래요. 주식을 팔거나 사면은 네. 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지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그거 팔았어요. 네. 그 국민연금공단도 팔았답니다. 네. 아니 선생님 이거 이렇게 대박인데 왜 팔죠 이거를? 더 올라갈 건데?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거 주식 다 뛰었고 이제 떨어질 거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쳤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증명하는 거죠 자기들이. 맞습니다. 예, 정부가 사기치고 있다는 걸.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윤석열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걔네들이. 그렇죠. 윤석열이 그냥 갑자기 낚아채가지고 갑자기 사정없이 그냥 야 빨리 기자회견 준비해. 그런 거 보면 윤석열과 네. 그 윤석열이 지금 한몫 잡게 해주려는 사람들을 네. 중심으로 한 어떤 치고 빠지기 작전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죠. 네. 뭔가 크게 한번 해먹자. 그러니까 사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때 분석했을 때는 이제 21% 지지율 그게 막 떨어지니까 다급했다. 일단 빨리 던지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건 아니지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걸로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정도로 돌대가리는 아닌 것 같고 또 요게 네. 아주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아서 네. 이렇게 빨리 뽀록 나잖아요. 예. 그 아브레오가 너무 빨리 났죠 선생님. 일주일 만에 뽀록 났어요. 아브레오가 기자회견 하자마자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네. 팔았다는 얘기는. 네. 그렇다면 얘들도 이게 들통나서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도 했잖아요. 그 왜 한 거죠 그럼? 그러니까 얘가 먹튀라는 거죠. 주식 그냥 그거 빨리 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 선생님 지금 사뭇 진지해요. 7월에 뚫겠다는 건데요. 뭐 지금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럼 뭐 사실은 작전 친 거다. 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김건희처럼 해봤다 나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밀어붙여서 퇴임 전까지는 계속 뻥을 쳐야죠. 계속. 석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석유 매장량이 뭐 140억 배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석유가 4년치라는 거거든요. 4년치. 4년 정도 쓸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본에선가 그런 기사가 나왔대요. 야, 사는 게 싸겠다. 그걸 뚫어가지고 쓰느니. 뚫어가지고 그걸 쓰느니 또 사실 나올 확률도 지금 뭐 20%인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서 쓰는 게 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경제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차라리 인도처럼 그 러시아 그 원유들 사가지고 그렇죠. 그 지들이 팔아먹고 지금 없는 석유 팔 게 아니라 있는 석유 그냥 좀 싸게 사서 하면 되는데 일본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외교로 풀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석유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네. 석유 싸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주가 사기. 뭔가 이걸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가족 사기단들은 이거 그냥 한순간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뭘로 사기를 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사가 선생님 하나 떴습니다. 이제 메리츠 증권이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아브레우가 이 엑스지오 회사 사장 얘가 히딩크를 닮아가지고 사기꾼이 아니다고. 생긴 게 히딩크를 닮았다고요? 히딩크를 닮아서 사기꾼이 아니라고. 그래서 히딩크 사진이랑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를 냈습니다. 증권사에서 선생님. 관상을. 네, 관상을. 얘들은 증권회사가 아니라 무슨 관상회사입니까? 선생님, 21세기 대한민국의 증권가에 이런 관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너무 빨리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조금 작전을 더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지금 이걸 지탱시키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가 잡아놔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빨리 빵꾸 나면 윤석열한테 불리하죠. 이거 갖고 공방이 좀 오가는 사태가 오래돼야 그나마 일부 국민들은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빨리 탄로나면 윤석열이 또 사기치기 드러났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카바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 직원까지도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뭐 산업 그 자원부 통상자원부에서는 공개 자료인데도 갑자기 그걸 막 비공개로 돌려버려요. 뭐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거기 재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판 그 국정원 관련된 문서 다 지금 봤는데 그걸 쓸데없이 비공개로 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죠, 그 심리가? 원래 구리니까 그런 거죠. 구리니까. 지네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당당하면 다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죠. 이게 어떻게 뭐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렇죠. 얼마 줬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업체는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다 밝혀야 되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뭐 이 사람들이 결과를 12월 달인가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그 검토를 11월 달에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 달 전에 했다. 총무하고 같이 했을 수도 있지 뭐 또. 그 검토를.
그때 했구나 천공. 그래서 알았구나. 야 천공도 첫눈에 알아봤겠죠. 그렇겠죠. 천공은 천리안 있잖아요. 천리안이 있으니까요. 보면 보이잖아요. 아 이천리안인가? 그러니까 이천공이니까. 천공은 바닷속을 볼 수 있고 이 아브레오는 종이 속을 볼 수 있는. 종이 속을 볼 수 있다. 종이를 들여다보면 저기가 보이는. 김건희는 돈 속을 볼 수 있고.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야 진짜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이제 주가, 먹튀 뭐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말 자기들도 이렇게 일주일밖에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조금 더 하길 바랬겠죠. 좀 아닐 수도 있죠. 여태까지 하는 짓을 봤을 땐 예. 조금은 더 우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아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끝난 거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속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국민들이 뭐 윤석열이 하는 짓을 바로바로 알아채고 폭로하는 것이 패턴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하는 거고 얘네들은 계속. 아.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네네. 무모한 사기극을 벌였을까? 그렇습니다. 한몫을 잡으려 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네. 전쟁 곧 터질 수도 있지 않냐 한반도에서. 아 그래서 먹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상황을 전쟁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전에 빨리. 이러다 보면 한번 터질 건데 아. 그 전에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야 된다. 먹다가 욕 먹는 거야 문제가 되겠어요? 전쟁 터지면 네. 다 이제 없던 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최대한 해먹자. 뭐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그 괜히 일리가 있는데 선생님. 예, 그럼 이렇게 무모하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곧 들통 날 텐데.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불리한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그런 어떤 계획, 자신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위기에 몰리고, 그러니까 저는 21% 이것도 압박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이걸 발표를 해야 돼요. 갤럽이 또. 네. 근데 아예 그걸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네. 그 자체를 조사에 안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지율 자체를. 그러니까 이건 압박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죠. 왜냐하면 또 10%대로 떨어지면 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건 싫겠죠. 그러니까 이제 갤럽에도 압박을 가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야 이거 22%는 좀 너무한 거지 이거 뭐라도 하나 해보자 무조건 야 준비된 거 뭐 없어? 나 석유가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그건 가능성은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석유를 일단 던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던지고 나서 이게 이제 한 두 달 갔으면 좋았는데 일주일도 안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전쟁을 던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쟁은 이미 계획돼 있던 거죠. 이미 계획돼 있는 거다. 윤석열 머릿속에서. 아 그리고 그 전에 해먹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전 말씀이시군요. 그런 쪽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쟁 나는 건 윤석열한테 기정사실이고 네. 그러면 그 전에 한탕 해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그런 걸 찾아 해먹고 있다 지금. 석유로 던져서 해먹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제 우리 또 국민들 가슴을 또 뒤집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권익위원회냐, 네. 국가건의위원회냐, 아니면 건의권익위원회냐. 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권익위가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재판에 넘어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해도 여기에 결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가기관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린 겁니다. 네네. 근데 이놈들이 보니까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네. 거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하는 놈은 검사 출신이에요 또. 예. 이 발표는 검사 이놈이 했더라고요 부위원장이. 네, 그렇죠. 야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요한 자리에 자기 친구나 검찰 측근들을 다 갖다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랬겠죠. 친구야 잘했다. 석유줄게. 뭐 이제 나오면. 네, 석유 나오면 줄 수 있는 확률 20%. 뭐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한 건데 그야말로 국가기관을 사조직화했다. 윤석열 정권이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보여주는 게 윤석열 정권이 시스템이나 체제 같은 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껏 짓밟고 유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제대로 돼야 된다. 먼저 정상적인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죠. 이 권익위원회라는 것 자체 기구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가 또
문제가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아. 얼마나 열심히 싸워서 쟁취한 조직입니까? 그렇죠. 선생님, 어유 저기 서초초 뿔 때 네. 공수처 진짜 공수처만 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공수처 되면 뭐 좋아질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윤석열이가 이런 조직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하나씩 앉아 있으면 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이나 원칙이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도 그 뭐 취임 인사인가 할 때 하는 거 보니까 뭐 법과 원칙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윤석열이란 얘기인데. 윤석열이란 얘기죠. 윤석열 레퍼토리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아주 네. 법을 짓밟고 예. 마음껏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네. 법원도 지금 그런 중이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이 발표도 보니까요. 거기 안에 뭐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뭐 7대 8인가로 이게 이제 덮기로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막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 압박 같은 게 네.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게끔. 네. 그러니까는 아예 권익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 지네 사람을 꼽거나 네. 아니면 그 위원들 좀 안 될 것 같으면 압박하거나. 그렇죠. 이게 그때 이제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했을 때 그때 네. 윤석열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네네네. 그때 그 또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이게 아주 불도저인데요, 이놈들. 이런 쪽에서는 얘들이 철저한 애들입니다. 네. 잘합니다. 재주가 있습니다. 네, 능력이 있어요. 이런 쪽에서는. 네. 아니 끝장을 내야 되는데 선생님이가.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를 누가 맡고 있냐.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참 인상이 깊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인간의 질이 다 저하됐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하됐냐면 공익성을 상실한 사익 추구형 인간으로 다 전락했다고 보면 틀림없거든요. 예. 다들 자기의 생계나 성공과 출세를 쫓는 예. 이기적인 인간으로 됐단 말이죠. 90년대 이후부터 점점 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다 나빠졌지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체제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래서 제가 네. 계속 얘기하는 게 네. 기본소득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와 정서 네. 이걸 안정화 시켜줘야 된다. 생존 불안이 제일 생존 불안을 없애줘야 제일 된다. 크니까 일단은 뭐 내가 이거 안 하면 권익에서 잘리면 뭐 먹고 살지? 네네 뭐 국회의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단 말이죠. 그 협박으로 그 불안감으로 사람을 쥐고 흔들고. 발표가 된 거죠 지금. 네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성공과 출세까지 꿈꾸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거고 아하.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압력을 네. 못 이겨내는 거잖아요. 너 이번에 뭐 반기 들면 옷 벗을 각오해. 맞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걸 누가 이겨내냐 이거죠. 검찰 캐비넷이죠. 네네. 그런 사회가 돼버리면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고 체제고 공익성이고 다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그야말로 기본소득 같은 걸 보장해서 보장해줘야 된다. 내가 정의를 선택하고 악에 맞서 싸워도 안 죽는다. 네. 죽을 일이 없다. 네네. 이런 안심이 돼야 사람들이 사람답게 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대개혁이 전제돼야 법과 질서, 제도 이런 것을 만들어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는데 네네. 아무리 좋은 제도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나 일단 그것이 이제 기본이다. 근데 법으로 그걸 정해놓으면 그건 무조건 주게 돼 있죠. 그건 주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오죠. 심리적으로 그러면 생존 불안이 사라져야 안 죽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예. 이런 압력에 굴복하고 이런 불의와 타협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안 죽는데? 네. 그거 하고 여기에 맞서면 다 죽어.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네네. 그리고 생존 불안도 예전하고 달라서 과거의 생존 불안은 집단적 생존 불안이에요. 네. 사람들하고 같이 겪는 생존 불안이에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였죠. 공동체 속에서 그게 견뎌낼만 해요. 견뎌낼만 했다 이런 거였죠. 그 잘려도 뭐 견뎌낼만 하고. 근데 지금 혼자 겪기 때문에 네네.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이용해서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막으려면 저는 기본소득 같은 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탄핵 이후에 저희들이 할 일이 많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김건희가 이런 와중에 명품백은 무죄라고 하는 이 건희위원회죠. 네. 권익위원회 이 결론을 받고 기분이 좋았는지 드디어 순방에 나섰습니다, 선생님. 순방. 꼭 네. 요것 때문에 나섰겠습니까? 이미 네. 김건희가 등판한 건 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윤석열의 계획을 보고 받고 아하. 야 너 어떡할까 임마 총선 졌는데 그러니까 주임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네. 확실합니다. 석유 던지고요. 전쟁 던질 전쟁 건데요. 던질 건데요. 뭐 이제 네. 그러면 김건희가 확실하지. 그래 됐어. 그럼 내가 사진 다시 찍어도 되는 거지. 이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거침이 없죠. 거침이 없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자식들아. 조만간 딱 쓸어버릴 건데 내가. 어허. 성렬이한테 다 죽었어 너희들. 너 멧돼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당당하다. 뭘 눈치를 보겠습니까? 눈치 안 보죠. 막 가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제일 의아한 게 왜 명품백을 들고 안 갔을까요? 왜 에코백을 들고 나갔을까요? 근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나갔을 때 그 사진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네네. 네. 아 당당하게 네. 명품백 딱 들면 되는데. 네. 김건희가 계속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마치 악녀가 아니라 성녀. 뭐 성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착한 여자. 네. 그래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좀 있고. 바이바이 플라스틱인가 그랬죠. 네네. 동물 문제에도 좀 관심이 네네. 있고.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서서는 계속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뭐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도 환경보호 운동도 했고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도 이제 본따고 싶었을 수 있죠.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칭찬하더라. 네. 나도 저런 거 하면 칭찬해주겠지. 아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치는데 아. 문제는 김건희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서는 명품백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에코백 들고 가면 아마 그걸로 엄청 맞을걸요? 이 자식이가 최재형 목사 에코백 들고 와서 봐요. 최재형 목사가 에코백을 만약에 들고 갔다면은 그 에코백으로 머리 이렇게 씌운 다음에 막 패고 그랬을 거예요. 막 이 자식이 장난하냐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선물을 깐 거 아닙니까? 네네. 혹시라도 에코백 들고 왔을까 봐 확인하려고. 아니 보니까 카톡 보니까 명품이 아니면 아예 대꾸를 안 하더만요. 대꾸를 안 해. 응답을 안 하죠. 정말 그 저질이라는 게 다 그대로 드러나는데. 네. 그리고 들고 왔을 때도 그 앞에서 깠대잖아요. 네. 선물을 직접 비서시켜서 네. 까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촥 까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살려준 거지. 만약에 거기에 에코백 들어있었어 봐. 너가 나한테 사기를 쳐? 자 어쨌든 김건희는 뒤에서는 그런 걸 밝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속물이에요. 속물. 근데 자기가 속물이니까 얼마나 자기가 사실은 혐오스럽겠습니까? 이거 뭐 전에 한동훈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지가 딸리니까 그렇죠. 책이라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걸 내가 알면 속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면 또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겠어요.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지만 모르고 바보같이. 그래도 또 이제 더 할까봐. 속물인 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는 두려움. 거부할 거라는 두려움,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계속 그런 어떤 자기를 진실되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장을 치는데 이 위장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에코백. 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에코백을 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안에는 뭐가 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전에 한번 그거 나왔잖아요. 명품 한번 나왔잖아요. 명품. 그렇죠. 에코백 안에다 명품을 넣었더라고. 명품이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그거네요. 본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그 안에 놓는 거 아닙니까? 황금을 넣어놨을지, 뭘 넣어놨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기에는 에코백. 뭔가 되게 수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탐욕과 그렇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런 거군요. 이번에 이제 갑자기 중앙아시아를 갔어요, 선생님. 네. 예, 뭐 카자흐스탄. 윤석열 이는 카자흐스탄 우리 홍범도 장군 마지막에 살던 곳인데요, 사시던 곳인데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능욕하고 가가지고 여기서 고려인들 만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인가 그럴 텐데요. 이 중앙아시아 를 왜 갔나? 오라는 데가 없었을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 우리 유럽 가고 싶으면 오지 마. 바빠 우리. 우크라이나랑 싸우기 바빠.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줬다. 미국 쪽 가려 그랬더니 야 대선 해야 돼 이 새끼야 바빠. 오지 마. 그러네. 중국
오지 마, 재수 없어. 그 중국은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네, 안 받아주죠. 그럼 또 어디가? 갈 데가 없네. 동남아 갈까? 동남아에서 저번에 왔잖아. 또 와? 아, 막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네. 야, 어디를 갈까? 몰타를 갈까? 또 봐. 이 세 나라를 간 거 아닐까? 뭐 싶은 의심도 들고. 예. 뭐 사실 딱히 할 일이 없는데 갔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딱히 할 일이 없거든요. 네. 진짜로. 네. 그 저는 이제 여기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광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이게 또 뭐 그 비트코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이런 쪽. 네. 그쪽에 좀 광물이 또 필요하다면서요. 중요하다면서요. 뭐 그런 걸 또 사기치러 갔나 이놈들이. 근데 뭐 그거 지 거예요? 네. 그 파워도 되는 거예요? 이제 모를 일이죠 그거는. 가서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순방은 특별한 목적이 딱히 예. 없는 순방 같아서 더 걱정이 된다는 거죠. 더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나갔다면 뭔가 국내에서 사고 치려고 아. 나 없을 때 이거 좀 정리해봐 좀. 어허.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갔을 수도 뭐 이제 있겠죠.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전단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네. 확성이 튼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분위기 전쟁 날 분위기니까 도망간 거 아니냐 저놈? 그러니까 토끼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럼 이제 안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안 터지니까 돌아오고 있어. 생각 없으니까. 아 지금. 이 세대가리라서 이게 좀 까먹잖아요. 또.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오면 터지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김건희 그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이제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원석 이 검찰총장 이놈은 뭐 말은 뭐 뻥뻥하던데 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말이나 하는 거죠. 이미 굴복했다고 봐야죠 윤석열한테. 그러니까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는. 네. 근데 특검을 할 만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싶어요. 전쟁입니까 선생님? 윤석열이가 지금 그 급격하게 점장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한가하게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거 할 시간이 있을까? 바로 윤석열한테 이 중지를 요구하고 긴장 격화를 더 이상 하지 말 걸 요구하고 네네. 안 되면 바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쟁 방지를 위해서. 빨리.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 빨리. 예. 네. 지금 저희들은 이제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중간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라고 주얼리라고 친구들이 지어줬다죠. 근데 사실 그 이름은 와전됐어요. 정확히는 디올리예요. 싼 것들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주세요. 디올리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디올리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싼 것들은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주세요. 디올리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디올리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디올리 명품으로 고속도로까지 내고 싶어요. 디올리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가게 해주세요. 디올리
향해 가요. 예.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네. 이 전쟁 위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네. 오늘 또 이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재난 문자 깜짝 놀랐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왜 안 올리셨어요? 저거 껐어요. 저도요. 알림을. 저도 끊었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안 했게 울리더라고 옆에서. 삐 울리고. 저는 그 순간 터졌구나. 터졌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셨죠. 오늘 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서 서로 갑자기 다 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전쟁이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전단 이제까지 사실 잘 몰랐어요 국민들이. 그냥 뭐 그래 뭐 탈북이라도 날리겠지 뭐 그랬고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 저 북한에서 그거 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야 좀 심하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오물풍선 오니까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강화도 사는 친구 말 들어보니까 거기는 뭐 동네에서 오물풍선 온 사진이 계속 올라온대요. 서로 그 방에. 어떤 제 아는 어떤 분은 마당에 떨어졌다고 그러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북이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말 올해 들어오면서 남쪽과의 관계를 아예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삐라를 날리면 그 적대행위라고 보고 똑같이 대응할 거라고 예측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준비 기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북쪽에서 참았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박상학이 삐라를 뿌리는 걸 기점으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 발표에 보면 쓰레기 줍는 게 일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했었죠. 계속 보낼 거라는 얘기거든요. 삐라를 중지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북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과연 정당했는가 그동안 삐라를 마구 보냈던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매일 쓰레기를 치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북한의 발표를 옛날에는 그냥 북한이 발표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진짜로 막 도심에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진짜로 매일 치운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발표가 이게 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북쪽에서. 그리고 또 이제 오물풍선도 지난번에 1차 때는 그 외교부인가 거기 옥상에 떨어졌대요. 이번에는 용산 쪽에 떨어졌다. 용산에 3개인가 떨어졌어요, 선생님. 뭐 한남동, 그다음 뭐 이태원.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쪽으로 보냈나? 뭐 그런 뭐 풍선을 갖고 그렇게는 못할 텐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많이 보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내서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1,400개 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것은 그 전쟁 목적에도 쓰려고 마음 먹으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폭탄을 실어 보낼 수도 있고, 뭐 화학 물질을 보낼 수도 있고. 북쪽 주장으로는 남쪽에서 삐라 보낼 때 코로나균을 보냈다. 그랬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들어와서 굉장히 그때 분노한 고생을 해서 발표를 했었죠.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군부대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떨어졌네. 뭘 들었을까? 또 열어봤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현재까지는 그냥 휴지나 이런 걸 보내고 있는데 그 발표를 했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이거 자체가 엄청 피곤한 일이다. 떨어졌을 때마다 쉽게 하면 국가 인력이 투입돼서 그거를 점검하고 치우고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그 삐라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낼 때마다. 그랬겠죠 이제까지. 우리가 보냈을 때. 그냥 막 열어봤겠어요? 거의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쪽도 똑같이 대응했을 거예요. 거기도 군부대가 출동을 해서 신고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그걸 해체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그동안 힘들었다 이거죠. 피곤하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이 대남 풍선으로 인해 가지고
9.19 군사 합의 이걸 명분 삼아 가지고 네. 9.19 군사 합의를 이제 전면 정지했습니다, 선생님. 예. 이게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6월 5일 날부터 지금 서해에 그 꽃게잡이 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라졌죠. 중국 배들이 사라졌대요. 중국 배들이. 예, 싹 사라졌습니다. 원래 선생님 중국 배들이 예. 앞뒤 안 가리지 않습니까? 100에서 140여 척이 항상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했었죠. 아, 정말 그냥 예. 중국 배들이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 막 그냥 막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예. 뭐 남한, 북한 뭐 할 거 없이 그죠. 다 그냥 꽃게잡이 쓸어 갔는데. 거기가 왜 그게 가능하냐면 네네. 분쟁 지역이라서요. 네. 분쟁 지역이 아니면 이렇게 못 들어오죠. 아하. 경비를 쓰면 되니까. 아. 근데 이 중국 꽃게잡이 어선을 잡으려고 남쪽이 출동할지 북쪽이 출동할지 애매한 수역이거든요. 거기서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양쪽이 출동하다가 대치한다. 그럼 서로 국경을 침범했다, NL을 침범했다 이러면서 네네. 싸움이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잘 못해요. 아이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완충 평화 구역, 서해, 예. 평화 수역으로 하고 완충 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딱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남이든 북이든 같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동안은 막 그렇게 막 엄청 들어왔는데 6월 5일부터 안 들어오는데 중국 배들이 지금 없어요. 그 느끼는 거겠죠, 걔들도 중국 사람들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예. 북에서 통보했을 수가 있고요. 아 북에서 중국에다가 서해에서 곧 폭발하니까 단속하라고 어. 폭발했을 수가 있고 예. 통보를 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예측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니 아하. 서해에서 터지겠네. 한 방 붙을 것 같네. 네네. 가지 마. 당분간 이렇게 해서 단속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그게 6월 4일 날 그 군사 합의를 중지시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네네네. 뭔가 윤석열이 이 발표를 보고 굉장히 중국에서 네. 놀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예측을 생각을 했을 수 했거든요. 있다는 거죠. 조만간 저기서 한번 터지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정지시키면서 이제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라고 예,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해에서 훈련. 그다음에 이제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겠다. 네. 지금 아직 훈련 안 했습니다. 네. 훈련 지금 예고로는 6월 20날 정도로 예고를 하더라고요. 6월 20일에 연평도, 네네. 백령도 인근에서 포사기 포사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성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 2시간. 확성기를 2시간 동안 했거든요. 네. 이 지금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확성기. 전문가들은 확성기 이거 계속 하면 북한에 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세현 장관도 얘기를 하고. 네, 당연하죠. 당연하다. 그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 확성기 틀자마자 새롭게 긴장 상황이 조성돼서 네. 우리가 원래는 삐라를 오늘까지 우물풍선 보내고 안 맞습니다. 보내려고 네. 오늘로 끝날라 그랬는데 상황이 달라졌다. 확성기를 너희가 확성기를 했기 했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병행할 시에는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새로운 대응.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 군사행동이거든요. 아 그 새로운 대응.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확성기 방송은 네네. 전단 살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전단 살포는 주체가 다르죠, 일단 주체가. 형식적으로 볼 때 민간 단체에서 살포한 거고 네네. 그거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 네. 근데 확성기 방송 군이 하는 겁니다. 군대가 직접적인 거죠.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군대가 상대방을 향해서 적대적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심리전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심리전은 전쟁 행위로 보거든요. 심리 전쟁이니까요. 네, 그것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행위로 봅니다. 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 보면 공격을 당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전쟁 행위를 시작한 거고 네. 군이. 그럼 이걸 대응하는 방식은 역시 군사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2015년에도 이런 사태가 비슷한 게 그 있어가지고 목함질에 되죠 그때가요. 네네. 네네. 일촉즉발까지 갔었는데 위기까지. 네. 그때는 그래도 남북 간에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만나서 협의했죠. 8월 말에 네, 굉장히 그래.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그때도. 확성기 방송 중지하고 남쪽은 네네. 북쪽에서도 뭐 이제 그러면 며칠 내에 철거하면 공격한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유보하고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위기가. 예.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한 라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없어요. 없다. 한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네. 그거를 남북 간에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승작용을 그리면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지금 굉장히 지금 다들 전문가분들이 우려하고 네. 제가 보니까 그 접경 지역의 주민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확성기가 또 특히나 남과 북에서 정말 아직 북에서는 안 했는데요. 네. 한다고 하면은 남과 북이 하면은 이게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정말 죽을 맛이랍니다. 그렇게 했죠. 시끄러워서. 예. 근데 이제 시끄러운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부안이 이게 정세가 네. 제가 볼 때 확성기 방송을 본격화하면 네네.
북에서 확성기 트는 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운 대응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존에 했던 거니까요. 그거는요. 훨씬, 기존의 대응이죠. 훨씬 더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군사 행동이 된다. 예.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생님? 군사 행동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그 전단 날렸을 때 연천 쪽에 그 고사총을 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지금 그저 연천군 사무소인가 거기 떨어져 있고. 그건 남쪽에 떨구려고 한 게 아니고 네. 풍선을 떨어뜨리려고 쏜 건데. 저걸 떨어뜨리려고 쏜 건데. 그게 이제 총알이 떨어져 간 거고. 네, 탄착이 된 거고. 그럼 이제 총을 쏜 거는 기존의 대응. 네, 확성기 한 것도 기존의 대응. 2015년에 북의 확성기에 대해서 조준격파를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북에서 발표한 게. 네, 그만두지 않으면 조준격파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준격파 이상. 이상이다. 네. 그러니까 조준격파하면 보통 뭐 총으로 쏘든가 하는 거일 수 있는데 아예 방사포나 미사일 같은 걸 동원해서 네. 격파할 수도 있고 혹은 대북 방송을 지휘한 어떤 지휘소 같은 데를 타격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럼 서울이든 전방 쪽이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제 이게 확성기 방송이 오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미사일이 지금 도심에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그래서 네. 엄중 경고한다고 했어요 김여정 부장. 엄중 경고한다고. 하지 말라고. 이 새로운 대응이 뭘까?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꼭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대응이 궁금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응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게 윤석열이 그동안은 이제 뭐 무인기 그때 넘어왔을 때 야 무인기 넘어오면 앞으로 몇 배라고 그러더라. 몇 배로 대응해라. 2배에서 3배인가. 뭐 그냥 몇 배라고 그러나요? 그냥 그랬죠. 몇 배로 대응해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대남 풍선 해가지고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킨 거 물론 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네. 우리 평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건데. 네, 아무튼 정지시키고 나서 확성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걱정을 했지만 근데 2시간밖에 안 했어요 선생님. 네. 또 그 다음 날은 또 우리가 유연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안 했거든요. 네. 이 분위기는 약간 쫄았나? 할 거면 당당하게. 네? 뭐 한 10시간씩 했다는데 옛날에는. 네. 계속했죠.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확성기가 좀 불량스러워서 그게 있더라고요. 작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 거기도 그 납품 업체들이 네, 비리가 있다면서요. 비리가 있다면서요 또. 네, 그래서 잘 안 된대요. 지금 정상적으로. 나 진짜 우리나라 공대는 진짜 네. 막 콩가루 같아요. 비리를 돈 뜯어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확성기다 뜯어먹나. 군납 비리가 뭐 최고로 돈 많이 번 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100%는 아닌데 기계가 별로였을 수 있다. 확성기가 지금 정상 가동을 잘 안 해서 정비 보안 중일 수 있다. 한번 해본 거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거고 이제 2시간 틀었더니 잘 안 되더라.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시점을 조절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남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면 또 북에서 대응 행동이 바로 나올 테니까. 네네. 순방도 가야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순방 가기 전에는. 그럼 갔다 와서 하든가. 갔다 와서 하자. 뭐 등등 뭐 시점을 맞추려고 잠깐 유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성기를 틀어서 전쟁이 발발하면요. 네. 이건 책임 소재가 좀 분명해져요. 남쪽이 확성기를 틀어서 시작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전쟁이 났다. 이게 이제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 서해 같은 데는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네. 남쪽은 NL을 주장하고 북쪽은 해상 국경선을 주장하기 때문에 네네. 책임 공방을 서로에게 떠넘길 수가 있어요. 책임을. 서해는 터져도. 그러니까 국지전이 터져서 수습됐을 때 책임 소재를 물을 때 네네. 확성기는 불리해요. 너 때문에 전쟁 난 거야 이놈아. 국지전. 네. 책임져. 이렇게 이제 한국 쪽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있죠. 남쪽에서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저희들도 좀 그런 거죠. 확성기 틀지 말아라. 야 이놈아 네가 그걸 틀어서 전쟁 터진 거잖아. 네네. 너 대통령 자격 없어 내려와. 이럴 수 있는데 서해는 그건 애매하죠. 네네. 과연 누가 먼저 도발했는지. 그래서 이 책임 소재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확성기를 유보하고 서해 쪽을 노리는 거 아니냐 하는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뭐 미국이 긴급하게 말렸을 수도 있죠. 지금은 아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 이랬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여기서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무서워. 네네. 이제 새로운 대응 너무 무서워. 이제 그만할래.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승찬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 그러니까 시나리오죠. 8번까지 썼는데 첫 번째로 이제 탈북 단체가
보내는 거를 윤석열 정권이 의도적으로 안 막는가? 안 막는다. 안 막고 있죠. 네, 의도적으로.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북에서 온풍선이 온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남쪽에서 확성기를 한다. 네. 그럼 네 번째로 북한에서 군사적 대응을 한다. 네. 다섯 번째로 서해에서 해상 사격을 한다. 네. 그 여섯 번째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고양되면은 전쟁. 일곱 번째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제 이 부승찬 의원 주장은 그거예요. 계엄령 하겠죠. 계엄령 선포하고. 네, 타이밍 잡아서. 이거 저희들 오랫동안 했던 얘기죠.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천공이 2025년에 통일된다고 예언을 했다네요. 예언했죠. 내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은 전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네. 또 천공의 그런 통일 예상에 지금 빠진 거 아니냐. 시나리오. 예예.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천국만이 아니라 형님들도 지금 분위기를 띄워주게. 형님들도. 미국도. 네. 윤석열 정권의 이 대응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못해요. 그 저는 이제 확성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확성기 이거 정도는 미국의 허락 없이 안 될 텐데. B라도 그래요. B라도. 네. 아 그렇죠. B라는 아예 또 지원하는 거니까. 네, 미국의 미국에서 NED에서 지원하는 NED 건데요. 뭐 국가 민주주의 기금인가. 네, 맞습니다. 뭐 전쟁 CIA라고 전쟁 봐야죠. 기금이 저기 무슨 민주주의 네네. 기금인지 참 이런. 거기서도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돈 줄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풍선 하나당 얼마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B라를 뿔 살포하는 것도 미국 허락 없이 못하고 예. 사실상 확성기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적경 지역에서 네, 못합니다. 네. 미국의 그렇죠, 허락 없이.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또 네. 중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미국이 딴 건 몰라도 그런 거 막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 네. 작전지휘권까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올해 들어와서 군사훈련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북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했다는 네. 거예요 벌써. 그리고 지금 미친 듯이 정찰 활동을 벌리고 있지 않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찰기가 그 굉장히 그 최고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2대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상시로 지금 거의 하루 종일 하나 봐요. 그게 그 미국 대통령 거기에 네. 딱 화면에 떠 있는 거래요. 네. 자기들이 네. 직접 보는 거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직보된다라는. 직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북에서도 성명에 발표했어요. 예. 니네가 이걸 띄워서 직보하고 있다는 거는 아. 뭘 의미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북에서. 네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할 한국의 거냐? 긴장을 지금 이거군요. 고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네. 이게 윤석열 혼자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미국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윤석열은 뭐 절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절제. 이왕 자기도 좀 필요하고. 이왕 하고 싶은데 예, 그렇죠. 형님이 못하게 해서 그동안 좀 참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형님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좋죠 뭐.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예. 형님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그 상황은 서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있다. 들어요. 이 네. 부승찬 의원 말대로 예예. 6월 20일 날 서해에서 해상 사격 네. 이게 북쪽에서 국경선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서해 국경선. 예. 근데 국제법의 기준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 분단을 황해도와 경기도를 사이에 두고선 선을 네, 그어야 네. 되는데 백령도 연평도가 다 포위돼요.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백령도 연평도의 아래쪽에 지금 해상 국경선이 그어질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옛날에 북쪽이 해상 경계선이라고 발표한 거 보면 그 밑에 국제법에 근거해서 예. 걷고 연평도, 백령도 5개 섬에 통로만 열어줬어요. 네. 거의 들락거리는. 네네. 그렇게 아마 국경선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러면 연평도하고 백령도에서 포를 쏘면 다 북쪽 국경선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포사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북쪽에서는 주권 침해, 네. 군사 네. 도발로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4월 달인가요? 예. 다니면서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해상 국경선은 여태까지는 말로 지켰다면 네. 이제부터 무력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해 쪽에 엄청 경비를 강해놨어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터지면 아주 강력한 대응이 시작될 수 있다. 즉 국지전이 거기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6월 20일이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푸틴이 북한과 베트남에 6월 중에 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에 네. 계속 언제 갈 거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 이제 6월이면 지금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된 거고요. 네네. 그냥 발표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언론. 이렇게 되면은 네. 6월에 가장 한반도가 지금 이제 네, 뜨거울 때죠. 뜨거울 때지 않습니까? 그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푸틴이 오는 게 좀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오는 게. 그렇죠. 매우 못마땅하겠죠. 그러면은 이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보면 8월까지는 어쨌든 긴장을 늦출 생각이 전혀 없고 네네. 끊임없이 북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음.
그 변수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예. 미국이 판단하기에 지금 시점에서 하나 터뜨려야 되겠다. 아하. 뭐 이렇게 하면 그때가 되겠죠. 그래서 6월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6월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이제 8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이랬거든요. 네네. 이제 8월은 이제 한미 훈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핵전쟁 훈련을 한다는 거죠 이때. 네. 10월은 이제 지금 자꾸 언론들이 또 북한이 그 핵 뭐라 그럽니까 핵시험할 거라는데 정말 왜 자꾸 핵시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직전에 할 거다. 그 10월 위기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봤을 때는 6월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지금 당장이. 그리고 역으로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예. 그러니까 북쪽이 미국을 대선을 방해할 생각이 있을까요? 북쪽은 이미 네.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관심 없다고. 그거 한국도 마찬가지였지 한국도 않습니까?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급한 건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이 예. 지금 이 상태면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네네. 특히 아하. 우크라이나전이 거의 지금 죽을 썼죠. 죽을 썼어요. 네네. 죽을 써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중동 쪽에서의 하마스 이스라엘이라는 네. 전쟁도 지금 진전이 없어요. 지들이 그저 네. 휴전 결의안을 했더만요. 네, 미국에서 미국이. 지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손 털고 나오는 분위기란 네, 말이에요. 네, 미국이 어느 정도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 털고 나오면 바이든 끝나는 거죠. 네. 모든 전쟁에서 다지고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아. 따라서 새로운 긴장 고조 요인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을 터뜨리고 이걸 빌미로 뭐 아주 높은 수로 본다면 대선을 연기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염두할 수도 있는 야, 거죠. 이 젤렌스키 보고 기분이 자기도 부러웠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야, 젤렌스키 제 5월에 대선인데 야 전쟁 핑계로 안 하더라야.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고 네. 동아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그럼 바이든을 다시 한번 밀어줘서 이 사태를 넘겨야 되겠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을 수 그런 있고 식으로. 등등등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터지고 대선이 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이든의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라도 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네요. 아, 참 이게 예, 하루빨리 이게 지금 탄핵이 지금 생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조금 속 시원한 뉴스. 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회의장 이제 뽑은 이후로 그 상임위원회 11개를 그냥 바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7개를 남겨놨는데 지금 국힘 쪽에서 야 니네 독재야. 이거 안 할래. 그래가지고 야 그럼 7개도 우리 다 먹어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뭐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니에요. 바라는 거였죠.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이렇게 했으면 진짜. 그렇죠. 아, 그러면 정권도 안 잃었죠. 그러니까요. 아, 그 진짜 재밌는 거 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국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야, 니네 그거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은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고, 니네 그 21대 때도 그래가지고 대선도 졌어, 지방선거도 지고, 그럼 되겠어라고 했거든요. 21대 때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다 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독식해가지고. 아,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음에 질 거니까 아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질 건데, 그러면. 지들 말대로 그러면. 네. 근데 국민들이 보니까 한 70% 정도가 그냥 국회법에 따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압도적인 것 같아요. 한 70% 80% 정도는 지금 윤석열을 탄핵을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국힘들이 국힘에서 무슨 짓을 해도 네. 이제는 설득력 갖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걸 역전시키기는. 그래서 민주당이 네네.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진짜. 그렇죠. 선생님, 예. 그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그 국힘 쪽 애들이 독재라고. 민주당 보고. 걔들은 항상 자기 욕을 하잖아요. 아,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의아한 거예요, 선생님. 지들이 독재지 않습니까? 네. 지들이 힘으로 지금 힘자랑을 일변도로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게 뻔뻔하게 그런 지금 이 독재에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사실상 네, 민주당은 네. 야당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마치 도둑이 칼 들고 온 집주인 보고 도둑이라고 하는 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나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얘들은? 나쁜 놈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짓은 안 보이고 남이 하는 짓을 보이는 이중 기준.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딱 그거죠 뭐. 네. 근데 뭐 상대방이 한 거는 사실 나쁜 짓도 아닌데 그걸 어거지로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의회 다수가 돼서 압도적 다수가 돼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게 무슨 독재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놈들은 지지율 20%밖에 안 되는 것들이 네. 국민의 말을 안 듣는 게 독재죠. 지금 뭐 총선 이후로 아예 그냥 귓구멍을 그냥 막아버린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윤석열은 확실히 가닥을 잡았어요. 전쟁 쪽으로. 아, 진짜 큰일 났는데요. 그러니까 뭐 돌파할 방법이 있어요?
없죠. 아무리 짠 거 굴려도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반성하는 기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황을 인정하고 네. 우리가 참패했다. 네네네. 이 상태에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아 얘들이 저 상태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하. 살 길을 모색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밖에 안 되는 지지율에 네.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막 나가잖아요. 음. 더 과거보다 심할 정도로. 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판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 아. 최선을 다할 생각 없다. 한 방에 닦아겠다. 이거밖에 안 돼요. 뒤엎을 수 있는. 얘네들이 지금 하는 행태는. 그래서 윤석열의 최측근들은 그걸 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유했을 수가. 아하. 윤석열이 조만간 2025년에 네. 통일해서 내가 통일 대통령 될 거야. 뭐 이러면 그 측근들도 덩달아서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막 과감하게 막 지르고 한 손엔 폭탄주, 한 손엔 폭탄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그 핵심 윤석열과 그 핵심 그룹들이 기세등등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얼떨결에 예. 따라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위험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지금 오늘 굉장히 웃기는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 이놈이 그 아시아의 짤이라고 불리는 놈인데요. 네, 아시아 통이죠. 네. 이놈이 이제 윤석열하고 기시다고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황당한 놈인데 네. 또 이제 미국의 한국인 뭐 이생가 그렇습니다. 빅터 차라라고 하는 놈이 네. 여기 또 얘기했어요. 노벨상 주려고요? 예,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기시다가 지지율이 21%입니다. 어쩜 그렇게 21%로 딱 맞는지. 네. 예, 노벨 꼴찌상인데 예. 지금 분위기로는 윤석열이 노벨 전쟁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시다도 지금 네. 전쟁이 필요하죠. 기시다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미국도 필요하고. 야, 이거 윤석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네.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